오늘은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합의를 했으면 언급을 하면 안 되나요? 특정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서 특정성이 안 되고 뭐 비방의 목적이 없고 공익적 목적이 있다면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할 때 좀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뭐를 밝히고 싶은 거죠? 합의한 이후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웃분이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쇼를 했다. 유죄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유죄 나왔으면은 그 쇼는 아니죠. 실제로 억울해서 당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게 한 것이고, 그 오히려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이제 피해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나를 무고했다라고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은 그 사람을 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고소를 안녕하세요. 추천드리고 싶네요. SNS에라도 글을 올려도 되는지. 그 사람이 동네방네 말로 떠드는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떠드는지 그거를 좀 알아가지고, 말로 떠들면은 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런 사실이었다 라고 그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죠. SNS로 먼저 나서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을 좀 믿긴 해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썼다, 쓴 게 인정이 되면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만약에 그런 남자가 있다 그러면 고소를 안녕하세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빨간 줄이 그어지나요? 합의를 해주건 안 해주건 전과가 남죠. 전과가 안 남으려면 기소가 되지 않아야죠. 기소 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지 않는 거고, 벌금이라도 되면 전과는 남는 거죠. 합의를 해주면은 뭐 징역 갈게 뭐 집행유예가 된다든지, 또는 집행유예 될게 벌금이 된다든지, 이렇게 좀 형량이 낮아지는 수는 있어도 무죄가 되거나 무혐의가 되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그래서 공소 제기돼서 법원까지 가면은 전과는 남게 된다. 보통 성추행 같은 경우는 합의금이 기준이 있나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강간하고 강제추행은 합의금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배상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이 진짜 없어요. 그러면은 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여기면은 뭐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높은 금액에 합의할 수도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변호사분께서 과정이 길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피해 보상이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셨대요. 이런 경우는 그냥 고소를 아직 하지 않고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나는 변호사 비용이 얼마든 들어도 되는데 걔는 꼭 처벌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럼 하는 거고,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도저히 안 돼서 못한다 그럼 이제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던지. 고소 전에 합의는 좀 뭔가 뜯어내는 느낌이 있어서 싫다고 하시네요. 고소 전에 합의는 뜯어내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게 만약에 정말로 당했다면은 굳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도 나는 정신적으로 나는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뭐 당한 피해자 당사자 본인이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추접스럽기도 하고, 이게 꽃뱀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그걸 맡기면은, 변호사는 당사자도 아니고 정말로 사실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고, 굳이 형사까지는 가지 말고 민사에서 조용히 합의하자 해서 도와준다면은 그렇게까지 뭐 꽃뱀처럼 보이는 거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꼭 변호사 찾아오셔가지고 하세요. 잘못하면 꽃뱀으로 물립니다. 강제추행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강제추행도 기소유예할 수도 있는 거죠. 기소유예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강도가 매우 약한 거죠. 합의를 하고 피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은 또 다른 양형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강제추행을 하면 교육직인데 뭐 선생님 뭐 되거나 뭐 이런 게 제한이 이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를 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온갖 이제 유리한 정황을 갖다가 다 이렇게 넣어서 하면은 뭐 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 전제는 뭐냐면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줘야 돼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것만 있으면 기소유예 내릴 명분도 생기는 건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고 합의도 안 됐는데 기소유예 내려주지는 없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무혐의는 아니지만 기록이 남는 거죠.
기록에 남는데 그건 수사 기록이 남는 거예요. 그 기록은 아무도 못 봐요. 나중에 다른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이 다시 볼 수는 있죠. 근데 수사 기록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는 거고 다른 데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출되면은 그 수사기관도 처벌돼요.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노출도 많이 하고 코로나도 풀려서 클럽도 개방되고 해서 접촉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추행에 유의해 주시고 성추행이 되면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하는 이번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